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시댁이라는 지옥불에서 스스로를 구해낸 33살의 젊은 청년 농부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할아버지에게 농사를 물려받아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탐내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효진아, 지금 시내에 나갔니?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너 정말 이 할애비한테 농사일 배울 거냐? 당연하죠, 할아버지. 보고 배운 게 농사일인데 이왕 하는 거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워야죠. 저 지금 농약사만 들리고 바로 갈게요. 나는 네가 이런 험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어느 누가 하나뿐인 손녀가 고생길을 자처한다는데 좋아하겠니? 에이, 할아버지, 항상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고. 저도 각오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만 주세요. 어려서부터 농사 지으려고 저 대학도 농대 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인터넷으로 야채랑 이것저것 판매하는 거 보셨죠? 그거 오늘도 주문이 5개나 들어왔어요. 나는 그저 시장이나 마트에 납품이나 해봤지. 역시 젊으니까 다르긴 하구나. 내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같은 결정이면 이 할애비가 도와주마. 와, 정말이죠? 그 말씀 바꾸시면 안 돼요? 아참, 들어가는 길에 오랜만에 신라짬뽕 포장해 갈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저번처럼 논두렁에 차 빠뜨리지 말고. 에이, 할아버지는 제가 그땐 정말 실수였다니까요. 저 운전 고수인 거 모르셨죠? 아무튼 금방 들어갈 테니까 점심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원래 제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봐온 게 할아버지의 모습이니까 농사일이 되게 친근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젊은 농업인으로서의 첫 기틀을 잘 닦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타 지역 방송국에 출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방송국에서 섭외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씨. 여기 방송국인데요. 프로그램 출연 관련해서 사전 인터뷰 진행을 할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전달은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려울 건 없어요. 젊은 농업인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라 그냥 솔직하게 답변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질문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전화로 하셔도 되고 여기 톡으로 질문지 보내드리면 답변 달아서 보내주셔도 돼요. 바쁘시다 보니까 톡으로 주고받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읽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달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다음에 방송국 가서 뵈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그리고 효진 씨. 다름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효진 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상황인지라.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될까요? 아, 네. 뭐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 방송국 올라가면 커피나 한 잔 해요.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되면서 꽤 오랜 시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어른들한테도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남편을 좋아라 하셨고 친손주처럼 대해주시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가 있는 충남 지역으로 전출을 오게 되었고 연애도 오래 했겠다.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효진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도시에 살던 젊은 사람 시골로 내려오게 한 것도 미안하고 겸사겸사 신혼집 봐둔 게 있어서. 어떠냐? 마음에 들어? 요즘 사람들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인지도 해놨다. 나중에 직접 눈으로 보면 더 마음에 들 거야.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시내에 그냥 적당한 집 찾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자식들 다 죽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디 가서 창피함 당하지 않게 늘 노력하는 거 알잖니.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할 것 같아서 조금 큰 데로 산 건데. 에이, 난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야. 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장희 씨랑 메시지 할 수 있게 연결해 줄게. 자기야, 우리 신혼집 걱정은 덜었어. 할아버지가 단독주택 구매하셔서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셨대.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도 되는 건데 신경 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효진이랑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자네나 효진이나 다 같은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효진이랑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행복하게만 살아. 그럼요.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따로 인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시내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이번에 괜찮은 고깃집 오픈했던데 제가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고맙네. 그럼 내 연락하지. 고생하게. 결혼하기까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찾아오는지 저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의료 상담을 하는데 치매기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나 치매 초기가 맞았고요. 효진아, 이 할애비가 아무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치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요.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주책 맞아서 뭐 죽는 병도 아니고 너한테 피해주기 싫으니 나 요양원 보내다오. 내가 안 그래도 미리 알아봤는데 김영감 입원한 거기로 부탁하마. 요양원이라뇨. 저랑 같이 사실 생각을 해야지. 아직 앞길 창창한 너한테 벽에 똥칠할 나를 맡긴다니 가당치나 않구나. 차라리 요양원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 가는 게 낫지. 그래야 너도 고생 덜 할 거 아니냐? 그래도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 없이 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사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다행인데. 우리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늙으면 살다 제때 가는 거지 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일단 알겠어요. 저 볼 일 보고 금방 들어갈 테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요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홀로 농사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시내에 모종을 사러 갔어야 했는데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날이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모텔촌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많은 모텔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정말 의외의 인물이 와 있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와 계셨던 건데요. 할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들이밀며 뭔가 이야기하시는데 병실문을 들어가니 저를 보고 놀래시더라고요. 떨어뜨린 봉투를 주워보니 재산증여, 보험가입 등등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두 분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리네요. 너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해야지. 버릇없게 이게 뭐니? 나 바쁜 거 알잖아. 할 말이 뭔데? 이거 보이시죠?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희 할아버지 치매인 거 아시고는 무슨 개수작 부리신 거냐고요. 당신 스토커야?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그건 세아가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나는 그저 사장 어르신이 더 편찮으시기 전에 보험이나 두둑히 들어놓으라고 찾아간 거야. 그리고 재산 그거는 어차피 돌아가시면 네가 물려받게 될 거잖니. 네가 경황이 없을까 봐 내가 신경 써준 건데 그렇게 날 세울 건 아니라고 본다. 말 잘했네. 나 곧 방송국 그만두고 사업할 거야. 솔직히 할아버님 치매시면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니야? 당신도 나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 그리고 그 농사일 그만하면 안 돼? 모임 나가서 와이프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 비웃는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필요 없고 너랑 나는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 이혼?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내가 곱게 이혼해 줄 것 같아? 나도 곱게는 이혼 못해. 하려면 나한테 10억 정도 떼줘. 그럼 생각해 볼게. 그리고 당신이 온라인 마켓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넘겨줄래? 우리 지은이랑 새 출발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거든.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업해야 하는데 당신이 하는 그 사업이 탐나서 말야. 너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구나. 두고 봐. 내가 곧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려무나. 돈이 그렇게 많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혼 이야기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네. 너희들 이혼해라. 어머니, 정말 당당하시네요. 저 사진 보고서도 어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죠? 지금 이혼해도 유책 배우자는 저 사람이라고요. 감쌀 걸 감싸야죠. 남자가 바깥일하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가 융통성이 없는 거야. 이왕 이혼할 거면 네 서방 기는 살려주고 이혼하려무나. 가뜩이나 사업한다고 머리 굴리는데 보탬은 돼줘야지. 어머니나 저 사람이나 뻔뻔한 건 매한 가지네요. 저 사람한테 줄 돈 없고요. 오히려 제가 받으면 모를까. 우리 할아버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던 거 내가 다 걸고 넘어질 거니까 각오하시라고요. 저는 농사일마저 제쳐두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내선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증거 들이밀고 위자료 받고 끝내면 수월하겠지만 곱게는 보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기로 했죠. 돈에 환장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려고요.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이 좀 안 좋다는 것 같네. 암이래. 뭐? 암이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요즘 얼굴 안색이 어두워져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생각했는데 암이더라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이 좋은 척하자.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용한 한의원에서 약이라도 지어달라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에만 힘써. 그래도 내가 죽을 병 걸렸다니까 신경은 쓰이나 보네.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아들이 졸지에 호랩이 되게 생겼는데 너 그나저나 보험 들어놓은 건 뭐뭐 있냐? 사업하는 애가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있지?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야지. 야박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곧 이혼할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일단 건강부터 챙겨. 아무리 헤어질 사이라도 그동안 맺어온 부부의 연이 있는데 나도 적어도 양심은 있는 놈이라고. 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그래,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만 믿고 있을게. 나 할아버지한테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얼굴 보고 힘내야지.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고. 예, 쟤 저거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한다니? 니들 재산 공유하고 그런 거 있어? 정리할 거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 사람 종신보험 없는 걸로 아는데
할아버님이 땅 가진 게 크신데 그거 처분해야 하나? 내가 잘 구슬려 볼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 아니, 내가 저번에 사돈어른 요양원 가서 서류 들이밀고 쇼부 보고 오려 했는데 어쩜 딱 맞춰서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나오느라 어휴. 사업하는 사람이라 내가 모르는 돈도 제법 있을 거야. 농사일이 저래봬도 매출이 좋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시세로 치면 7억이 넘는 거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적당한 시기에 잘 둘러대서 정리해버려야지. 우리 엄마 이제 2다리 뻗고 호강할 일만 남았네.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엄마가 팔 잡히게 생겼구나. 고맙다, 아들.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질을 부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프지 않은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증거 수집을 위해 연기를 하던 참이었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며 사진이며 모든 걸 제 휴대폰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업 특성상 통화를 녹음해두는 버릇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상간녀랑 통화한 파일도 있더라고요. 역시나 제 목숨값을 노리고 셋이서 짜고 치는 내용이었는데 정확한 병명 진단을 받기 전에 보험을 재가입시켜야 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아주 조금의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방송국 게시판에 올린 거 너지? 당장 안 내려? 아쉬운 거 없는데 내가 왜? 나 이미 변호사 선임 다 끝냈고 이거 한번 볼래? 지금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알아? 방송국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딴 짓을 해? 얌전히 이혼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는 너는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이니? 마누라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도 딴 여자랑 모텔 드나들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자기 엄마 시켜서 어떻게든 돈 가로채려고 꼬드기기나 하고 그걸 보고 파렴치한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요. 지금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드세요? 방송국에 불륜 소문 다 나서 불명예 퇴직 권고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 조지겠다 이거야? 너는 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너도 가정 있고 아이가 있는 입장인데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지도 않니? 파렴치한이라고? 시골에서 농사 따위나 지으면서 돈벌이 겨우 하는 주제. 너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어. 시골 출신이 어딜 감히. 더 이상 니들같이 더러운 것들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 이미 소송 진행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소장 날라갈 거니까 너희들도 빨리 변호사 선임해.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 잠깐만.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도 부부로 살아왔는데 서로 조율할 건 해야지. 재산 분할은? 응, 너한테 넘겨줄 재산 따윈 없어. 굳이 가져가고 싶다면 결혼하면서 들고 온 5천만 원? 그거 다시 돌려줄게. 대신 내가 위자료 청구하면 배로 돌려줘야 할 거야. 어디 같은 것끼리 비비적대고 잘 살아봐. 지금 보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겨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재산을 뜯어낼 심산이었기에 돈을 이리저리 펑펑 쓰고 다니며 외제차도 사고 온갖 사치를 부렸더군요. 직장에서 잘리고 그 업계에서는 소문도 나서 취업이 어려웠나 봅니다. 내연녀랑 잘 살 거라며 큰 소리 뻥뻥 칠 땐 언제고 결국 이래저래 집도 내놓고 방 2개짜리 지하 3방으로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심도 없지만 말이죠. 저는 물론 매우 건강한 상태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다시 농사일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있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투자해 마을에 농기계 창고를 지었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잘 풀렸고 할아버지도 치료에 전념하시며 예전보다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진상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는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을 겪어봤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놀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저의 멘탈을 돌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인간들, 전 남편과 전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달이 용돈 드리기로 했어. 불만 없지?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용돈 문제를 결정하는 게 어딨어?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달에 30만 원? 너는 우리 엄마가 걔보다 못하냐? 옆집 걔한테 용돈을 줘도 30보다는 많이 주겠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걔보다 못하다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 거야? 깔끔하게 달에 200씩. 당신 진심이야?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거 잊었어? 월에 200만 원이 남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용돈을 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마이너스 통장 뒀다가 어디다 쓸래? 그거는 비상용으로 사용해야지. 어머님 용돈 드리겠다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로 도대체 뭐가 이해가 되겠니? 아무튼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따르도록 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명절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어? 얘가 진짜 험한 말 나오게 하네. 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냐? 그리고 니네 집에서는 용돈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 우리 엄마는 용돈 받고 싶다고 했거든. 니네 집에서 먼저 거절한 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다는 용돈도 다 거절하고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외식값도 다 내주시고 음식도 한 보따리 싸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데도 용돈을 200만 원이나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걸 고지곳대로 따르고 있는 남편의 행동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집은 잘 쓸게. 네? 그 집이라니요? 니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니네가 사는 그 집 놔준다며. 아유 참.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네 마음 고맙게 받으마.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요? 우리 진호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하여튼 고맙다.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빼고 진호 씨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말로는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어머님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다니시는 병원이 이 근처잖아. 매일 왔다 갔다 거리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 들어와서 사시라고 했지. 우리는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되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말하고 있잖아. 먼저 말 하나 뒤에 말 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 당신 정말 사람 미치게 할래? 우리 집 문제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이 집 산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말 좀 똑바로 하시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 대출금은 나도 갚고 있고. 그럼 당신 집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이 집에 들어간 내 돈도 결코 적지 않다고. 그래도 명의는 내 거거든. 그럼 내 집이지 뭐. 억울하면 네 이름으로 사지 그랬냐? 뭐라고? 그래서 기어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사를 진행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한번 결정한 건 절대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자꾸 입 아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사 준비나 해.
이사갈 집은 내가 알아봐서 계약할게. 내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고맙지? 제발 너도 정신 차리고 남편 고생하는 거 칭찬 좀 해줘라, 응? 이런 짓을 버려놓고도 칭찬을 바라는 게 제정신이냐? 너 정말 어디 모자란 거 아냐? 너 그게 지금 고생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야?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저희의 감정의 골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뻔뻔한 시어머니, 제멋대로의 몰상식한 남편. 저는 그 두 사람한테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칩거하다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이커리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안 부모님의 지원으로 수도권 근교에 작은 레터링 케이크샵을 차렸습니다. 민정아, 가게는 잘 돼가니? 네, 저 엄청 바빠요. 한번 주문했던 고객이 또 재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든 게 너무 예쁘대요.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 다음 달부터는 월세 제가 낼게요. 더 이상 가게 월세까지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게 주인이 제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걸 알았는지 월세를 더 깎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가게 계약할 때 보니까 인상도 참 좋던데. 그 후로 몇 번 만나보기는 했니? 본인 직업이 따로 있고 이 건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래요. 그래도 가끔씩 와서 건물 관리하고 세입자들 고충도 들어주고 그래요. 옆 가게 언니 말로는 사람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봤을 때는 말이야. 그 사람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널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하던걸. 게다가 본인이 나서서 월세까지 깎아주겠다니. 이게 보통 애정이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전 부인한테 완전히 질려서 이혼했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도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날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 가게 건물주인 성현 씨와 저는 조금 애매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지만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도 선뜻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민정 씨, 내일 가게 휴무일이죠? 시간 괜찮으시면 근교로 드라이브 가실래요? 제가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제 가게 휴무일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민정 씨 쉬는 날에 제가 힐링시켜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가게가 잘 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힐링 타임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치만 저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편하게 거절해 주세요. 저는 민정 씨가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현 씨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관계가 아무래도 건물 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고요. 성현 씨도 그렇지만 저도 이혼한 적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고요. 그런 거라면 일단 이번 한 번만 절 만나주세요. 만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희 둘은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우리 진호 소식 들었니? 소식 들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정이 없니? 소식은 들었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께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빚을 지고 해외로 튀었는데도 너는 내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나한테 용돈을 줄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해서 나를 부양해야 하는 거잖니.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저랑 그 인간, 그리고 저랑 어머님,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그놈의 용돈 타령하면서 절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우린 가족이잖아. 한번 고부 관계는 영원히 고부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가 가만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너랑 우리 아들 이혼했다고 해도 어쨌든 한번 혼인신고한 이상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진호 마누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달달이 용돈 보내. 너 그거 무슨 케이크인가 뭔가 만들어서 돈 잘 번다는 소문은 내가 다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저 힘들게 살 때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를 하시더니 제가 가게 차리고 돈 번다는 소리 들으니까 욕심 나셨나 보죠? 꿈 깨세요. 제가 남는 돈이 있어도 걔한테 주고 말지.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사. 저는 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현 씨는 지인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자기야,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가진 그 건물 있잖아. 자기 가게 있는 곳, 그거 자기한테 넘겨주고 싶어.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라. 결혼 선물로 건물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런 거 바라고 자기랑 결혼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기 성품이야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거였어. 정말로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면 꼭 그걸 주고 싶었거든. 자기는 마침 거기서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만큼 적임자가 없어. 자기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작업은 내가 전부 다 처리할게.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폈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저는 제가 남편의 건물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건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이번에 건물 샀다며 알들살들 열심히 살더니 정말 축하한다.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나다, 네 시어머니. 네가 용돈을 안 줘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단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마. 그 대신 그동안 밀린 용돈은 안 줘도 되니깐 네가 가진 건물 1층은 나한테 다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당신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고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 내가 한 말을 잊었니?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야. 우리 아들은 이제 나를 버렸는지 연락조차 없구나. 이 하늘 아래 가족은 너랑 나밖에 없는 거라고. 아닌데요?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뭐? 저 이미 재혼했어요. 제가 가진 그 건물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넘겨준 거예요. 저한테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뽑아가려고 혈안이었던 이진호 그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너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재혼을 해? 그 결혼 인정 못해. 너는 영원히 내 가족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 내가 건물 가진 거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미행했어? 내가 한가하게 네 미행을 할 사람처럼 보이냐? 얼마 전부터 이상한 차 한 대가 날 따라다닌다고 느꼈거든. 그런데 그게 설마 당신일 줄이야. 아들이 빚지고 해외로 도망가고 당신 가진 돈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생각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난 이혼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착하고 예쁜 민정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건물 1층을 주는 게 무리라고 생각되면 가게 자리 하나만 줘.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돈 생기면 걔한테 줄지언정 당신한테는 못 준다고 했죠? 가게 자리가 남아서 먼지가 천장까지 쌓이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제 인생에서 제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아주 험한 꼴 보게 할 거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이후 시모의 재산까지 가져다가 전부 어딘가에 몰빵 투자를 했고 그게 잘못돼서 시모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 남편은 그 길로 해외로 잠적해버렸고 전 시모는 저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하지만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나자 제 인생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